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T에 올라온 한 줄의 상품평.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네요. 여기서 절대 사지 마세요.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한 중국 여성은 배송이 너무 늦어지자 해당 쇼핑몰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여성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상품평 지워라. 바로 쇼핑몰 판매자에게 온 협박 문자. 하지만 여자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상품평 지우지 못해? 너희 집 정보 나한테 있어. 너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상품평이라는 게 없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배송이 진짜 늦으니까 늦는다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판매자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판매자의 협박을 받고도 여성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옷은 언제 보내줄 건데요? 라고 계속 배송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드디어 여성이 주문한 의상이 배송됐다는 문자가 왔고요. 서둘러 택배 수령 장소인 역 근처로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주문한 옷이 아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온 의상 판매자. 뭐야? 자, 그리고 그 판매자는 구매자인 여성을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야 미친놈 아니야 길거리에서.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 겁니다. 아유 도망가 또. 와 진짜 황당하다.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외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로부터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가 널 때려눕히려 수저우에서 밤새 달려갔어. 판매자가 출발한 장수성 수저우에서 구매자가 사는 허난성 정저우까지는 무려 860km.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거리입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폭력으로 대응한 광기의 목수는 한 여성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악행이 제대로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0고 18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복수하는 할리우드 커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할리우드. 막장 러버들 중에서도 정말 짧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로 승승장구하는 대세 오브 대세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훈훈한 외모와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남자 존 메이어. 자, 2009년에 동료로 만나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이 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가량 반짝 사귄 뒤에 결별했기 때문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아직도 서로에게 화가 덜 풀렸는지 아예 이들은 대놓고 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별 8개월 뒤인 2010년 10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름마저 비장한 노래 Dear John을 발표했는데요. Dear John. Don't you think I was too young to be messed with the good? 눈빛이 서늘하네. 이렇게 노래까지 쓸 정도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존 메이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사실 둘이 헤어지게 된 건 유명하죠. 존 메이어의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처음 존 메이어와 사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존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노래를 들은 존 메이어, 미국의 모 음악 잡지와 인터뷰에서 디어 존은 싸구려 노래예요. 그녀는 쓸데없이 재능을 낭비한 거죠. 못났다. 라며 노래 디어 존과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두 강하게 직접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자, 이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2년 12월 아예 직접적으로 제목에 그냥 복수심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썼어요? 네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의미의 I Knew You Were Trouble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이제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아니죠. 저 남자가 존 메이어랑 좀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Till you put me down. 뒤끝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을 존 메이어가 아니죠. 바로 그 해인 2013년 종이 인형이라는 뜻의 페이퍼 돌을 발표한 그 아무 생각 없는 종이 인형에 빗대서 디스를 넣은 거죠.
저 여자 캐릭터의 모습도 되게 놀리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노래로 서로 핑퐁 디스를 한 두 사람. 자,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디스곡, 또 아니 어떤 명곡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7위 공개합니다. 중국 택배 왕의 사이다 복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오.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S경제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어허.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기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100번 올라가는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6위 공개합니다. 내 동생의 복수는 나의 것.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울리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 12살의 한 소녀가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은 4개월 전.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야, 오늘은 제 머리를 돌로 맞춰보자. 하하,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짓궂은 장난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 아니, 돌로 머리를 치면 어떡해. 아, 그 장난이라도 그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누나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7월 17일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요리사 라디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주방을 나서는 한 소녀를 마주칩니다. 소녀가 다녀간 자리엔 수상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인도식 수프 요리 달. 그런데 윗부분에 하얀 층이 생겼고요. 악취까지 풍겼습니다. 요리사 라디카는 즉시 교장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교장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지역 경찰관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에 독성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애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요리에다 독을 푼 거네요. 그랬는 거 같나 보다. 내 동생을 죽이고 넌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직접 심판해주겠어.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도 그리고 웃으면서 지켜본 애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해. 전교생 급식에 독을 넣어 모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전교생이요? 그 이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무차별로 저렇게 다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전 좀 전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전 아니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5위 공개합니다. 복수 갚은 모모 이야기.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일어난 귀여움 또 살벌한 복수극. 자, 2015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을 내려간 한 남성은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어?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자동차가 군데군데 긁히고 또 찍힌 장비 수두룩.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화가 잔뜩 난 한 남성에게 다가온 한 이웃. 그리고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이 차 주인이세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 사진에는 견공 3마리가 자신의 차를 씹고 뜯고 물고 맛보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 강아지들은 이 남성의 차만 물어뜯은 거였을까요? 맛있는 게 묻어 있었나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차가 먹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퇴근 후 평소처럼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그때 주차장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채 쿨쿨 자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한 남성은요. 뭐야?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으이! 자, 그리고는 무자비하게도 뻥 하고 그 개를 발로 찼고요. 아이고. 자다가 갑자기 복면을 당한 개는 깨갱 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요. 아, 왜 개를 때려? 굳이 그럴 거 없지 않겠어요? 굳이 그럴 거 빵 없지, 한번 누르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의리 있는 동료들이 저희가 가끔 하는 일이죠. 야, 너 너무 멀다. 크로스! 크로스! 강아지들끼리 야, 우리가 계산놓고 아주 납작하게 해버리자. 뭐 이렇게 모의를 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통쾌한 복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개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사람이 공모하듯이 어떻게 정보를 줬지? 정말 신기하다. 유쾌한 복수였습니다. 아, 네, 재밌네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4위로 가겠습니다. 독일인 600만 명을 죽여라. 디 어벤져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여름. 유럽 동북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에 있는 유대인 거주마을 게토에선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저 먼저 여기 탈출할게요. 우리 다시 꼭 만나요. 게토 마을에 닫혀있던 유태인 16살 요제프 하르마츠는 유태인 수용소 이동 시기를 틈타 비좁은 하수관을 통해 게토를 탈출했습니다. 그 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르마츠는 가족들을 수소문했는데요. 그런데 나치의 끔찍하고 비인륜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끝내 자살. 동생은 수용소에서 무자비한 학대 끝에 사망. 어머니만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르마츠 가족들처럼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수는 무려 600만 명. 하지만 1945년 11월에 시작된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요. 나치 가담자가 서독에서만 1,320만 명이 있었는데 기소된 거는 고작 350만 명. 그중 250만 명은 재판 없이 풀려났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벌금이나 재산 몰수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희의 죄를 유대인의 피가 갚아주리라. 종전 후 600만 유대인들을 대신해 복수를 꿈꾸게 된 하르마츠. 결국 나치 저항운동 조직인 극비밀결사 낙함의 일원이 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일인을 죽이는 것. 그것도 독일인에게 죽은 유대인 수와 같은 600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무차별하게 그냥 아무 독일인이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낙함의 독일인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4월 하르마츠는 한 특수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는데요. 목표 장소는 독일 뉘른베르크 외곽의 13포로 수용소. 나치 친위대 출신 독일인 포로들이 구금된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 하루마초와 낙함 대원들은 빵 공장에 잠입. 독일인 포로들이 먹는 빵 무려 3,000개에 치명적 독성 물질인 비소를 발랐습니다. 와. 계획대로만 된다면 예상 사망자 수는 12,000명. 아휴, 이거는 또 다른 범죄죠. 그렇죠. 과연 이들의 복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무차별적인 살인은 실패. 독성 물질 비소가 든 빵을 먹은 2,000여 명의 전범 수감자 중 200여 명 정도가 기소 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을 살인병기로 만든 전쟁에 남긴 참혹한 복수. 이것 역시 또한 참혹한 현실이 아닐까요?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3위 공개합니다. 복수를 위해 가족을 죽였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이건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2위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저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ith?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m the signature. Second. All right. I'm the signature. 오 마이. 오,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컨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로 그냥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